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6월 2일입니다. 캐나다가 요즘 여러 중대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어요. 전국적인 산불 위기부터 또 만만치 않은 경제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까지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오늘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복잡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맥락을 짚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먼저 캐나다 전역을 뒤덮은 산불 상황요. 이게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러니까 BC주, 엘버타, 서스케처원 여러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죠. BC주에서는 벌써 281건의 산불로 12만 9,243 헥타르가 탔다고 해요. 이게 예년 초여름 평균의 3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특히 그 피해 지역 대부분이 몇 년 동안 가뭄을 겪은 프린스 조지 산불센터 관할 지역에 몰려있다는 게 좀 우려스럽네요. 엘버타는 또 어떻고요? 4,500명 이상 대피했고 주요 석유회사 3곳도 문을 닫았다고 하고요. 서스케처원, 매니토바 북부 원주민 공동체에서도 대규모 대피가 있거나 준비 중이고 군병력까지 동원됐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여러 군데 불이 났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BC주의 그 단연간의 가뭄이라든지 또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건조한 날씨 이런 건 명백히 기후변화 패턴과 관련이 깊어 보이죠. 군병력 투입은요, 이건 뭐랄까 민간 차원의 대응 능력을 이미 넘어섰다는 신호고요. 국가 자원이 심각하게 소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산불 연기가 미국 남부 조지아까지 내려간다니 그 규모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핵심 산업인 석유시설 가동 중단, 이건 직접적인 경제 타격이고요. 무엇보다 집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그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심리적 고통은 정말 숫자로 따질 수 없는 큰 비용이죠. 네, 듣고 보니 정말 기후변화 영향이 피부로 와닿는 상황이네요. 이런 환경적인 압박은 당연히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마크 카니 총리 정부도 경제 문제 때문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주 총리들 만나서 국가 건설 프로젝트, 인프라 투자 이런 거 논의했다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어요. 동시에 국제 무역 문제도 시끄럽습니다. 특히 중국 문제요. 중국이 캐나다산 농수산물에 매긴 보복관세 이거 철회시키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하죠. 네, 그게 캐나다가 먼저 중국산 전기차 같은데 관세를 매긴 것에 대한 맞대응이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작년에만 13억 달러어치 캐나다 수산물을 사간 큰 시장이라서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부 농민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먼저 관세를 풀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게다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5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또 압박하고 있어서 그 대응책 마련도 시급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니 총리의 그 국가 건설이라는 야심찬 구상은 사실 안정적인 무역 환경이 꼭 필요한데요. 현실은 중국과의 관세 분쟁,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재부상 위협, 이런 이중고에 처한 거죠. 이건 캐나다 주요 수출 분야에 엄청난 부담이고 정부의 협상력을 제약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은 일단 금리를 동결하면서 좀 신중하게 지켜보는 것 같고요. 경쟁법 개혁 논의에서는 전시 철학 같은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처럼 정부가 시장에 더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거죠. 또 지난 10년간 40% 이상 늘어난 연방 공무원 규모나 연간 160억 달러에 달하는 컨설팅 비용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개혁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이 모든 게 결국 경제적 불확실성,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캐나다가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네, 큰 틀의 경제 말고도 우리 사회 내부 시스템, 인프라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네요. BC주에서는 발달장애 성인들이 지역사회 보호자와 함께 사는 홈쉐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 2018년에 다운 증후군 여성이 약 22.7kg, 그러니까 극심한 저체중 상태로 사망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건 이후에 나온 조치죠. 그렇죠. 취약계층을 지역사회 안에서 돌보자는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점검이 필요한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콜로라도에서 유대인 대상 증오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캐나다 언론에서 꽤 주목하더라고요. 맞습니다. BC주의 홈쉐어 프로그램 검토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묻는 중요한 과정이고요. 미국 증오범죄에 대한 관심은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캐나다 내에서도 증오범죄 증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드슨베이 백화점 건물 문제나 밴쿠버 브로드웨이 지하철 프로젝트 지연 문제도 있었죠. 예산이 1억 2,700만 달러나 초과되고 2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는데 이건 도시개발이나 대형 인프라 사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어떻게 보면 카니 총리의 국가건설 프로젝트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난관을 미리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네, 2025년 6월 2일 캐나다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산불 재난 대응과 함께 미래를 위한 경제, 사회정책 방향 설정이라는 복잡한 과제들을 안고 씨름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환경, 경제, 사회 문제가 얼마나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닥쳐오는 환경적 위기, 또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 시스템 개선 요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캐나다라는 국가의 우선순위와 정체성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력은 과연 무엇일지, 경제적인 걸까요? 사회적인 걸까요? 아니면 환경적인 회복력일까요? 여러분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